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가짜 영상에 쓰이고 내 목소리로 내가 하지 않는 말을 내뱉는 세상. 인격권의 최우선선이 된 딥페이크 문제, 그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정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정원준입니다. AI 기술은 이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 믿었던 얼굴과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창작의 한계를 넓히는 새로운 도구이자 예술적 진화라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가짜 영상에 쓰이고 내 목소리로 내가 하지 않는 말을 내뱉는 세상. 여러분은 이것을 기술적 진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을 회복할 수 없게 훼손하는 디지털 주홍글씨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인격권의 최우선선이 된 딥페이크 문제, 그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딥페이크는 시각효과 기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부활시키거나 배우의 젊은 시절을 재현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죠.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기술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AI 영화 검침원 사례처럼 배우의 동의 없이 인격적 특징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얼굴을 도구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당한 공정이용과 권리 침해 사이의 선을 긋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타인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주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AI 생성물의 이용은 기술적 진보를 위해 장려되어야 할 활동입니다. 그 선이 너무 희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내 인격을 학습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이미지와 음성 등을 비롯한 인격적 요소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통제권을 상실한 인격은 더 이상 인격의 일부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딥페이크를 다른 기술들과 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딥페이크 대응의 가장 큰 벽은 AI의 블랙박스 구조입니다. 내 얼굴이 어디서 어떻게 학습의 대상으로 사용됐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경영 정보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피해자가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적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이 피해자에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31조와 제34조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AI 생성물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고 워터마크를 붙이게 하여 이용자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콘텐츠를 검열하는 대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워터마크는 이미 기술적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짜입니다 라고 알리는 고지를 넘어 제작 단계부터 배우나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체계가 반드시 같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당사자의 온전한 결정이 요구되는 동의와 고지는 엄연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디지털 인격권을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가상세계에서도 나의 인격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는 기술의 변화에 맞춰 법적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AI 기본법 체계는 딥페이크 피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명문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강력한 민사적 제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창작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와 지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AI 기술을 창작의 파트너이자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인정하되 그 책임의 주체가 인간임을 명확히 하는 세밀한 법 집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당사자 동의에 기반한 법체계의 마련에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콘텐츠를 검열할 수 없기에 제작 단계에서 생성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유통 플랫폼이 이를 스스로 필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모델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사전 동의 의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워터마크만으로는 부족하죠. 타인의 인격적 특징을 이용할 때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잇따라야 합니다. 법은 기술의 혁신성에 현혹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원칙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딥페이크는 창작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표현의 매체입니다. 하지만 그 매체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주원글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기술의 변화에 맞춰 인간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은 딥페이크가 창작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